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그 소비 문화 중에서도 우리의 어떤 한국의 명품 소비 문화, 또 허영심 이런 얘기를 많이 다뤘거든요.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것이요. 저는 뭐 사실 명품을 뭐 이렇게 잘 취해요. 취하기도 하고 또 시장에 가서 아니면 구제 시장에 가서 상품 구매도 하긴 하는데 근데 대체로는 저는 궁금한 게 정말 명품을 이렇게 소비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아까 지난 방송 시간에 박사님이 얘기했듯이 정말 자존감이 강하고 그걸 향유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지극히 열등의식이 많아서 내가 빚을 내서라도 이 상품을 구매를 하러 오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좀 이렇게 어떤 구분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좀 이렇게 보여지는 어떤 그게 있을까요? 겉으로 봐서는 똑같겠지 뭐. 네, 겉으로 그죠? 봤을 때는. 구분하기가 어려울 건데. 네.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살아온 그 패턴이랄까. 네. 이런 걸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걸 예를 들자면 난 이런 예를 들고 싶어. 우리 동화의 그 왕자와 거지 네, 얘기죠. 왕자와 거지. 역할을 바꿔가지고 이제 네. 그 거지는 임금 노릇을 해본 일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갑자기 이렇게 성장하고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 됐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걸 따라가는 소비 문화라고 할까 그러지? 네. 네. 소비뿐 아니라 네, 네, 하여튼 그걸 사회 따라가는 현상들이. 예. 문화적인 배경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지가 왕좌에 앉아 있는 거나 똑같아. 역할을 바꾸자면 거지도 왕이 하는 그런 습관과 관습과 태도 뭐 이런 걸 익혀가지고 그 의자에 앉아야 임금같이 보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거지는 거지인 모습으로? 채로 왕자에 네.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그게 이제 눈에 띄지 않아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깊은 가족사라든지 또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조하지 않고는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예. 결국 이제 그런 어떤 개인이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 활동하는 어떤 그 기저에는 이 문화적인 어떤 현상이나 또 문화의 어떤 성장 이런 것들이 필수적이라는 얘기가 좀 되길 것 같고요. 그것도 특히나 요즘에 보면은 저희들이 정말 같은 세대에서 그 1차 그 농경 사회부터 지금 뭐 정보 사회까지 지금 모든 게 공존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봐도 이 너무 졸부들이 너무 많이 생겨졌어요. 그리고 또 이 졸부들이 그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이 문제들이 그 사람들이 작은 어떤 행동들이 사회 문제화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졸부들도 결국은 이제 뭐 그런 어떤 문화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이런 그렇죠. 기저에 갑자기 돈이 그렇죠. 생겼으니까 네. 돈이 많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한다 하는 건 모르잖아요. 네.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과시를 하면서 텔레비에 종종 나와 뭐 법에 이래 걸리면 내가 누군 줄 알아? 그게 바로 그거예요. 네. 내가 뭐 돈 있는 사람이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졸부라는 것은 돈은 가졌지만은 부자가 갖고 있는 관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학습하지 못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졸부도 오래 가면 학습을 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뭐 지금 아까 지난 시간에 박사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이 많이 이루어지는 어떤 좋은 현상들을 좋게 보지 못하는 것 그런 것도 있고 또 저는 반대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아주 기본적인 규제 사항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답답함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 부분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지켜야 될 덕목이지 않을까? 꼭 이것을 법적으로 법제화하고 이것을 어기는 어떤 이런 거에 룰을 만드는 거에서 평소에도 잘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통해서 불편함이 오히려 더 많아지는 것도 막 있거든요. 이런 또 현상들은 또 어떻게 근데 이제 보시죠? 그것도 내가 법률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은 네. 법률도 이제 출발이 두 가지 점이 있어요. 네. 이제 한쪽 법률은 네. 이걸 법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네.
당연히 알아야 되는 네. 거예요. 네. 응? 당연히. 당연성. 네. 그거는 상식이에요. 네. 그런데 다른 한쪽의 법은 어떻게 정하냐면 법에 정해지지 않는 거는 해도 관계없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잘못은 알겠는데 지금 법조항이 없어서 처벌 못 하겠다. 이러거든. 네. 이거는 우리가 후자의 법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자의 법을 따르는 많은 국가들은 예를 들어 짠디밭에 들어가지 말라 이런 표시를 안 하더라도 안 들어가는. 여긴 들어가서 안 되겠구나.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소방차가 있는 소방전 같은 거 있잖아. 네. 그 앞에는 주차해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건 상식이야. 예. 그래도 그 앞에는 주차해서는 안 된다는 편말이 없으니까 해도 된다. 이런 논리거든. 네. 그래서 이제 그 법의 출발이 우리가 이제 네. 다른 것 같아. 네. 박사님은 의학이면 의학, 또 법학이면 법학 쪽에서 너무 이렇게 명쾌하게 답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또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아까 이제 우리가 경제가 급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세계 상위 랭킹이 돼 있어요. 그렇긴 한데, 이제까지 얘기했던 이야기 중에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 시민 의식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많이 떠도는 말이 좋은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박사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과도기적이고 복잡한 이 시대에 어떤 가장 기본적인 정서의 시작이나 또 정서의 어떤 그 함량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좀 답을 주신다면요. 그런데 그거는 나는 이제 개인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네. 개인도 보면 나서부터 인격이 죽을 때까지 발달하는 거예요. 진행은. 네. 그럼 어린애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 같은 거고, 청년은 청년다운 거고, 네. 장년이 되면 장년다운 거고, 노인이 되면 노인답다. 이제 네. 뭐 다운 이런 말을 쓰잖아요. 답다. 예. 그거는 그 나이에 적합한 행동이나 언행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네. 예를 들면 젖먹이 얘기가 이타심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없죠. 네. 지가 저절 빨아야 생존을 하는데 나는 배고프지만 쟤도 배고플 거니까 엄마 저절 쟤를 줘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얘기예요. 네. 그건 이제 이기심만 있어도 이기심이 있어야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그다음에 어른이 되어 가지고도 말이지. 지 혼자 그렇게 독점해 가지고 살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어른답지가 못하는 거죠. 그게 나도 중요하지만은 그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에요. 예. 다른 사람을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이타심이거든. 네. 그렇게 발달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거기에서 이제 노년으로 넘어가면 그 이타심을 뛰어넘는 말을 이해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타심을 뛰어넘는 이기심. 네. 어린애 같은 이기심이 아니라 네. 이타심을 경험한 후에 이타심.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 동해에 사는 내 동생이 하나 있어. 네. 전화를 걸어가지고 안부를 물었더니 그 친구는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을 했는데 네. 퇴직할 때까지 일관해서 봉사를 했어. 네. 학생들 데리고 네. 뭐 요양원이라든지 이런데 그 전화를 걸어서 내가 그랬어. 너 요새도 봉사를 많이 다니니? 다니기는 다니는데 난 요새 나한테 봉사해. 네. 이 얘기는 자기가 입원했다는 얘기야. 네.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 노년기에 들어가면 그런 이타심을 뛰어넘는 내 자신에 대한 봉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그 인격이 발달하듯이 사회라는 것도 똑같이 발달해요. 네.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보다 사회가 이제 좀 뒤떨어진 데 보면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거고 그렇죠. 또 우리보다 선진국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개인의 인격이 발달하듯이 사회도 그런 발달하는 성숙해가고. 단계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졸부 단계지만은 예. 조금 더 이제 개인이 인격이 성숙해서 이제 가듯이 사회 발달도 이제 진행해 가면 명실상부한 돈도 부자고 마음도 부자인 네. 그런 사회가 올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저희들이 아까 명품 소비 뭐 문화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결론 이제 귀결되는 거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아직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성숙보다는 성장을 했지만 거기에 걸맞는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게 아까 얘기했던 자기 이탈을 넘어서 이기적인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정신관이나 또 그런 세계도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텔레비를 보니까 부산 광안리 그 다리 있잖아요. 네네. 광안대교. 그 밑에 이제 그 놀이터가 많은가 봐. 네. 그러니까 밤에 거기 와서 술 먹고 막 이러니까 그걸 이제 금주구역으로 네. 금연 네. 금주구역으로 만든 거예요. 네. 그랬는데 다음에 비춰주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밤에 놀고 간 뒤에 써있기가 말이지 엄청나게 많아요. 네. 이게 이제 문화적으로 우리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그렇죠. 것이죠. 그 이제 그 술을 먹고 이렇게 즐길 만한 경제적인 여유는 있는데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대한 그 다음에 대한 문화적인 성숙이 따르지 못하니까 예. 그런 현상이 텔레비에도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 사회가 필요한 교육이 물질의 풍요나 어떤 이렇게 공급이 아니라 저희가 박사님하고 오랫동안 했던 문화예술 봉사도 그런 차원이잖아요. 정말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이것을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유일한 수단이 예술이다. 이렇게 해준 그런 말씀으로 오늘 또 귀결이 되어지는 것 같고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박사님 너무 명쾌하고 정말 제가 한 단계 많이 성숙하는 기분이 듭니다. 오늘 박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